자, 우선 허브가 한 일주일 빠졌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그 학원 친구에 올려놓게 된 적 보셨습니까? 영상 어디다가? 학원 친구 혹시 그 진도 처리 확인하는 방법은 아세요? 핸드폰 혹시 있나요? 네 있어요. 핸드폰에 보시면 아마 이거는 사연이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수업을 빠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이제 뭐 재미난 상황 때문에 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 없으니까 제 핸드폰을 보게 되면 물론 저하고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교사임이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 그 학원 생활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실제 수업한 날에 이제 예를 들어 상인이로 들어볼게. 그럼 여기 학원 생활 눌러보면 이때 이전의 날짜들을 클릭해보면 우리 금요일 날 그때 여기 이렇게 아래를 쭉 내려갔을 때 여기 이제 초등학교 6-1반에 여기 올려놨어요. 유튜브 링크로. 그래서 이걸로 보시고 이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계속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올려놓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허무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영상 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숙제 같은 경우 그러면은 숙제도 못 해보겠네? 네 숙제. 못했죠. 아마 새로운 내용이어서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현이가 숙제한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진행하는 걸 해가지고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 개념책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이 있나요? 개념책 네. 31쪽에 2번 31쪽에 2번. 잠깐만요.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의 조. 각각 48. 지금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일 때.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A하고 B는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C는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전체가 직사각형이다 라는 건데 이제 A하고 B의 한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예요. 그치? 그러면 저기에 먼저 A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8에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자연수를 내가 A, 여기에 있는 이 자연수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얘는 A 곱하기 A, 그래서 A의 제곱으로 48n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이 48n을 먼저 48을 한번 소인수분해 볼게요. 소인수분해 보면 얘는 8 곱하기 6이니까 6, 2의 세제곱, 2의 4제곱 16 곱하기 3이라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이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n이 어떤 똑같은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나온 숫자라는 얘기야. 그치? 그 말인즉슨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지수가
짝수일 때 어떤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자연수가 될 수 있거든? 그쵸? 그러면 얘는 일단 2의 제곱, 2의 제곱으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3은 지수가 홀수지. 그러니까 여기 n에서 우리가 소인수 분했을 때 n도 3이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얘는 어떤 자연수인 모르지만 k 제곱으로는 되어야지만 모든 지수들이 다 어떻게 되죠? 짝수가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a 제곱 곱하기 a 그리고 이 a가 자연수려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k 그리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a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숫자를 곱한다고 해서 지수가 짝수가 된다는 그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4라는 숫자는 2 곱하기 2죠. 9라는 숫자는 3 곱하기 3이지. 그치? 16은 4 곱하기 4인데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두 번 곱해서 이런 숫자가 나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상현이는 이해 잘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 n은 3 곱하기 k 제곱이어야 되고 이때 k는 자연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제 48n이 a 곱하기 a가 되려면은 n은 3 곱하기 k 제곱꼴이 돼야 될 때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치? 근데 37-n이 b 곱하기 b여서 b의 제곱이 되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제가 얘는 서로 48랑 n을 곱해서 곱셈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지수가 짝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거든. 근데 얘는 곱셈이 아니라 뺄셈이지. 즉 이 37 빼기 n에서 n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연수예요. 그쵸? 아마 문제에서도 n이 자연수로 나와 있을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자연수, 37에서 자연수를 뺐을 때 제곱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없어요. 그치? 그럼 뭐가 있을까? 36. 그치? 또 얘가 36일 거야. 또 20. 그치? 또 뭐가 있을까? 16.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6가지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때 될 수 있는 n의 값은 뭐가 있을까요? 얘를 빼서 36이어야 돼. 그러면 1. 그 다음에는 12. 그 다음에는 21. 그 다음에 9를 나와야 되니까 28. 그렇지. 4가 되면 33. 그 다음에 36.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괜찮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n은요 1번도 만족해야 되고요 2번도 만족해야 돼요. 얘네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그래야지만 a도 자연수, b도 자연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n은요 3 곱하기 k 제곱이라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건 탈락이야. 1 탈락, 28 탈락이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3으로 나누었을 때 k제곱 완전 제곱수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러면 얘 3으로 나누었을 때 4 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렇지. 왜냐면 2의 제곱이니까. 얘는 7 안 돼요. 얘는 11 안 돼요. 얘는 12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10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n은 10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n이 10이다 라고 해서 이제 C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C분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는 B이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A 빼기 B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N은 12이기 때문에 얘는 25고요. 얘는 48 곱하기 12인데 48 곱하기 12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 값이 A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K 값이 여기에 따르면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에서 24가 된다. 즉 여기 길이는 24가 된다. 그러면 B는 값이 뭐가 돼야 돼요? B 곱하기 B가 25가 되면 5. 그치? 그러면 여기는 5예요. 여기는 24에서 5를 빼면 19예요. 그래서 전체 저 C의 넓이는 19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95가 나온 겁니다. 자, 헌호 처음 듣는데 이해되십니까? 이야, 이런 천재를 봤나? 상현이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야, 역시 전 상현이는 믿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학교 3학년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식 수준이 매우 어려운 내용에 속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아주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혹시 여기 개념 쪽에서에 대한 질문은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 유형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 쪽은 혹시 몇 페이지의 질문 몇 번일까요? 26쪽에 3-1번 26쪽에 3-1번. 자, 3-1번은 이제 지금 일단 헌우가 아예 영상을 아예 안 봤죠? 미안합니다. 우리 조금만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 기호는 루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만약에 루트 A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루트 A라는 숫자를 두 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루트 A 혹은 제곱근 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1번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루트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지금 1 다음에 루트 2가 써있지? 이 루트 2라고 하는 숫자는 루트 2를 두 번 곱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2가 나오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깔끔한 분수 형태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학자들은 원래 유리수가 세상의 모든 수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깨버린 발레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루트 4는요 얘네 두 개를 곱해서 4가 돼야 되는 숫자인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떤 두 숫자를 곱해서 4가 된대? 뭐예요? 그래서 2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루트 4가 안 보이죠? 루트 3 다음에 루트 5로 바로 건너뛰었지? 그게 왜 그러냐? 2가 루트 4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영상 봐보세요. 그리고 미리 얘기드리지만 헌우는 지금 숙제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유형편은 앞서서 풀지 못한 유형편을 일단 건너뛰시고요. 개념편만 영상 보고 개념 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내 헌우는 숙제를 따로 별도로 조금씩 찢어서 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3-1번 이제 문제상을 보겠습니다. 3-1번을 보면은 양의 제곱근 1, 2, 루트 3, 2, 루트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응점을 각각 나타낸 거고 이 대응하는 점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가 무리수는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고 이때 1과 2 사이에는 루트 2와 루트 3 그래서 두 개밖에 없고요. 2하고 3 사이에서는 루트 5부터 루트 8까지 4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루트 9가 값이 몇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5, 6, 7, 8, 4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100일과 100일 사이는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 중에 무리수에 해당하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1부터 2까지에서 루트 2, 루트 3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면 루트 1부터 루트 4 사이에 존재하는 숫자의 개수 되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는 2, 3밖에 없어서 두 개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2부터 3 사이에서도 2는 루트 4부터 3은 루트 9예요. 그치? 제가 빨리 하는 게 아마 의아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를 제곱하면 돼요. 3을 제곱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는 거예요. 상현이 혹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5부터 8까지가 그래서 몇 개? 4개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101부터 102 사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루트 101의 제곱부터 루트 102의 제곱까지 해당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모두 다 센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주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101의 제곱 플러스 1부터겠지. 그치? 그리고 102의 제곱 빼기 1까지 해당하는 개수를 모두 세주는 거지. 자, 자연수의 개수 어떻게 세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 8에서 5를 뺀다면 더하기 했지? 그럼 여기도 똑같아. 102의 제곱에서 빼기 1 빼기 101의 제곱에서 플러스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쓰느라 바쁘신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 질문이 없는 겁니까? 괜찮아요? 이해돼요? 좋아요.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야 숫자 더럽게 크네. 나보고 이걸 하라고? 나보고 이걸 하라고 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침 3학년 1학기 다음 단원에서 이제 그 얘를 쉽게 계산하는 거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어쩔 수 없이 제곱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얘 제곱 안 하고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배웠으니까 에휴 귀찮다잉 그냥 내가 할게. 아이고 트럭이 귀찮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내가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제 소중한 고객이니까 우리도 고객의 심리를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그쵸?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네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요. 200 빼기 그러면 몇 개다? 200 내가 한번 맛만 보여줄까? 개념식에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개념책 84페이지 한번 보시죠. 개념책 84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맛만 보여줄게. 여기서 얘가 책을 보러 가냐면 얘랑 있다고 하거든. 똑같은 거리지. 그치? A 대신에 100을 쓴 거고 B 대신에 100을 쓴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100이 그러니까
제곱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요거에 1, 요거에 203. 짱이지?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 공식은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공식이라는 말 그대로 약간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를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풀려면 지금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직접 제곱을 해야 돼요. 그치? 그런데 요거는 곱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그치? 그냥 203 곱하기 1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정확히는 102 더하기 101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계산할 겁니까? 이렇게 계산할 겁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 거야? 너무 딱딱하기 싫지 않아요? 그나마 100일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거 진짜 곱할 거예요? 이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얘, 이거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야. 제곱하고 있을 거냐고. 멍청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거 진짜 제곱하고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이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도 그냥 맞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쉽게 계산하시는 방법이 있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을까 그러면? 네, 그럼 아마 3-2번도 어렵겠네요. 비교 쪽에. 아마 3-2번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개념책으로 다시 넘어와서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로는 3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6페이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아까 제가 기호로 표현했던 그 루트, 약간 꺽쇠 모양 그 루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와 루트가 들어가 있는 수들에 대한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쭉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근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사칙 연산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이번 단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곱셈하고 나눗셈에 대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정의의 특성상, 즉 이 수를 두 번 곱하면 A가 나온다, 그리고 이 수를 두 번 곱하면 B가 나온다 라는 거의 특성상 여기에서 A하고 B는요 양수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A하고 B는 양수밖에 됐을까? 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아까 어떤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A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면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A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치?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 A하고 루트 A하고 루트 B에 대한 곱셈을 먼저 시작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될 거는 A하고 B는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다 라는 상황에서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루트 AB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A하고 B에 있는 숫자를 곱했을 때 A, B를 먼저 곱하고 루트를 씌워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결국에는 얘를 제곱한다고 볼게요.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루트 A에다가 루트 A 곱하고 루트 B에다가 루트 B를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이해되네?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뭐예요? A. 뒤에 걸 계산하면 뭐예요? B. 그래서 A, B예요. 그럼 얘를 제곱했을 때 AB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제곱하기 전의 값을 찾고 싶은 거지. 제곱하기 전의 값을 찾는다는 얘기는 제곱근의 정의에서 여기 양변에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곱이랑 루트가 만나서 서로 사라져요. 그치? 그래서 그대로 나오게 되죠.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공식처럼 보이지만 제곱근의 정의를 잘 떠올려 보면은 얘네들 전체적으로 제곱했을 때 AB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제곱하기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체 루트를 씌우면 얘한테도 루트를 씌워야 돼. 따라서 그대로 얘네 제곱근끼리 곱하는 거는 제곱근 안에 있는 녀석들을 먼저 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받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필수 문제 1번에 1번 봅시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5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루트를 마지막에 계산해 줘야 된다. 근데 이때 3하고 5를 먼저 곱해서 루트 15랑 똑같은 아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상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확장판을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장판은 다시 그 36페이지의 제곱근의 곱셈의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과부터 보면은 지금 여기서 n을 곱하고 루트 a, b 이런 식으로 지금 곱해져 있죠. 근데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m 루트 a라는 게 결국은 뭐죠? m 곱하기 루트 a지. 그치? n 루트 b라는 건 뭐죠? n 곱하기 루트 b. 그러면 곱셈에서는 서로 순서를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그게 곱셈의 교환 법칙이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랑 3 곱하기 1 곱하기 2랑 값이 똑같잖아. 그래서 mn을 먼저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곱했을 때 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위에서 루트 ab가 된다는 걸 이해했지? 그러면은 m하고 n을 먼저 곱하고 마지막에 루트 ab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페이지에 1의 3번을 한번 봅시다. 1의 3번을 보시면 3 루트 7 곱하기 2 루트 2예요. 그럼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된다고? 3하고 2를 먼저 곱합니다. 그리고 7하고 2를 나중에 곱해서 루트를 씌워준다. 그리고 루트 14.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루트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 루트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루트 바깥에 있는 아이들끼리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루트 2, 루트 3, 루트 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어차피 얘를 계산해서 루트 6, 그 다음에 얘를 또 계산해서 루트 40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치? 요거는 그러면은 그냥 아예 애초에 한 번에 2 곱하기 3 곱하기 7에도 상관없다고요. 그치? 그래서 얘는 루트 40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 즉 곱셈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그냥 차라리 한 번에 계산해도 괜찮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7 할 때 여러분들 얘 6 한다면 6 곱하기 7에서 40으로 쓰십니까? 아니요. 그냥 한 번에 계산하잖아. 그치? 2, 3, 6, 6, 7, 40 그냥 바로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과정을 굳이 안 쓰고 그냥 40이라고 바로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차근차근 하세요? 아니지. 혹은 뒤에서부터 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4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가 뭔가 좀 거슬릴 텐데 그냥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말인 뜻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치? m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냥 앞에다가 써주고 마지막에 루트 안에다 모든 숫자를 다 한 번에 계산해주면 돼요. 이 마이너스가 굳이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이너스 2 바깥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는 샥샥샥샥 그렇지. 그래서 그돈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헷갈락 해가지고 이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죠? 마이너스가 루트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절대로 없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1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1번에 1번 세연이가 한번 먼저 얘기해볼까요? 1번하고 3번 한번 얘기해보세요. 1번이 네. 루트 36이고 루트 36이고 3번이 6루트 좋습니다. 자, 근데 1번에서 한 가지 살짝 놓친 게 있습니다. 자, 루트 36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36은 제곱수예요. 몇 곱하기 몇이지? 아,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6이라는 걸 이용하여 6의 제곱, 이럴 때는 제곱의 루트가 만나서 6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 주셔야지만 올바른 답을 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하고 4번, 이거는 헌우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2번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루트 60, 그렇지. 4번은요? 루트 12. 그렇지. 그래서 60과 10이 둘 다 제곱수가 아닌 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루트 60, 루트 1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루트 60이 또 그 제곱수들을 바깥으로 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내용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루트 60만 쓰셔도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럼 제곱근의 나눗셈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나눗셈은 우리가 아까 루트 A에서 루트 B를 곱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눌 건데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그냥 루트 R에다가 A하고 B를 같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B가 0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왜 없죠? B가 0이면 왜 안 되죠? 분모가 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B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쵸?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갑자기 삥? 왜 B가 0이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상관없지? B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B가 그러면 0보다 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A하고 B A가 0이 돼도 상관없겠네. 왜 A하고 0? 아유 36페이지 지금 위에 교과서에 아마 A하고 B가 둘 다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1번은요 0이랑 똑같아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등호 붙여주세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2번은요 A하고 B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B는 0보다 크기만 해야 돼요. 그쵸? 어딘지 이해돼요? 여기야. 어딘지 이해되죠? 네, 좋아요. 잘 보시죠. 여기는 B가 0이랑 똑같아도 돼요. 네, 그래서 등 붙여주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인데 얘를 계산할 때에는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따로 계산하고요. 루트는 루트 함께 계산한다.
아 그리고 혹시 요거 제가 이유 얘기 안 드렸죠?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똑같아요. 제곱하면 됩니다. 얘를 제곱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어찌 보면은 루트 b분의 루트 a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얘는 b분의 a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니까요. 3분의 1을 제곱하면은 3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랑 똑같은가 9분의 1 나오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b분의 a가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려면은 여기 앞에다가 뭐 씌우면 돼요?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루트를 씌워야 되겠지. 그러면은 똑같이 나온 거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루트 11을 루트 6으로 나온다. 이 얘기는 뜻은 그냥 6하고 11을 바로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2번은 한번 바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요거 허허가 얘기해 볼래요? 루트 9에서 3 그렇지. 그럼 어떤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3번은 혹시 상현이 풀어봤나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아우 잘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바깥에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산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4번은 제가 이어서 해볼게요. 루트 5분의 루트 3을 루트 15로 나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먼저 그냥 전체 루트를 씌우고 5분의 3을 15로 나눈다. 즉 15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네. 요거 25분의 1 계산하지 마시고요. 5분의 1을 두 번 곱했잖아. 그치? 그럼 그냥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중간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결국에 5분의 1을 두 번 곱한다는 얘기는 5분의 1의 제곱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루트하고 제곱하고 만나면 서로 살았잖아. 그래서 5분의 1. 그쵸? 네. 지금은 그나마 제가 양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상윤이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곱이랑 루트를 만날 때 그냥 냅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뭐 붙여야 돼요? 원리는? 플러스 절대값. 아 절대값 붙여야 된다. 이거 앞에 설명 나와 있거든요. 이거 두 분 다 다시 한번 표시해 주세요. 개념책에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루트 a의 제곱을 계산할 때는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 실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루트 a의 제곱을 벗길 때에는 원래 제곱근하고 제곱이 만나게 되면은 제곱근의 정의 때문에, 제곱근의 뜻 때문에 제곱근이 사라지게 돼요. 그쵸? 근데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가 되도록 절대값 a를 꼭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네, 이거 표시해 주시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만 36페이지에서는 왜 지금 절대값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느냐? 제곱분의 곱셈과 나눗셈 할 때 A하고 B가 음수를 지금 되는 거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지. A하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생각 안 하고 그냥 5분의 1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야. 다만 그걸 생각해야 되는 순간이 언제 오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루트 i이 음수가 되는 거에 대한 계산법도 배울 겁니다.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루트 i이 양수가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루트 i이 음수가 되는 것도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너무 재밌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잠깐 보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2-1번은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3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곱셈하고 나눗셈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에 해당하는 결과값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루트 60이 나왔죠. 그치? 근데 이 60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소인수분해 보게 되면 3, 20, 5, 4 이렇게 돼서 얘는 루트 2의 제곱에다가 3 곱하기 5가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쪼갤 수 있냐면은 루트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5로 지수가 짝수인 것과 지수가 홀수인 걸 따로따로 구분해도 상관없어요. 그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쪼갠 이유는 여기에서 루트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루트 2의 제곱이 없어지면 값이 뭐죠? 2가 되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2 루트 15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되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은 항상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가 짝수인 거는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앞으로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리수의 대소 비교할 때 편해집니다. 자, 요거는 답을 이뻐 보이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무리수는요 대소 비교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보다 큰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2루트 15하고 3루트 15 중에 누가 더 큰지 바로 보이죠? 그치? 그리고 누가 더 단순히 대소 비교뿐만 아니라 누가 더 얼마큼 큰지도 바로 보이잖아요. 2루트 15에서 3루트 15 되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몇만 해주면 돼요? 루트 15만 해주면 돼요. 그치? 왜냐면 물론 이제 우리 아직 덧셈하고 뺄셈은 안 배웠지만 딱 봐도 얘는 루트 15가 2개가 있는 거고 얘는 루트 15가 3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차이가 루트 15만큼 나는 거 바로 느껴지시죠? 근데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만약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요거는 루트 60이고요. 요거는 루트 135예요. 물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얘가 더 크다라는 건 배웠어요. 근데 차이가 느껴지나요? 얘가 얘보다 얼마큼 큰지가 느껴져요? 진짜 느껴져? 안 느껴지지? 느껴져요? 안 느껴지지? 근데 여기서는 느껴지죠? 루트 15만큼 차이 나는데 느껴지잖아. 안 느껴진다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안 느껴진다는 얘기는 루트 135에서 루트 60을 뺐을 때 얘 값이 뭐야? 이렇게 된다고. 다만 3루트 15에서 2루트 15를 뺐을 때에는 값이 루트 15야 라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빼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 소인수 분해에서 제곱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바깥으로 빼준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근호가 있는 식에 대한 변형이고요. 요거는 거기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들은 이 예시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루트 a제곱 b에 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깥으로 빼서 a 루트 b로 빠질 수가 있다. 그쵸?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제곱분의 b를 한다는 얘기는 얘는 루트 a제곱분의 1 곱하기 루트 b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a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a분의 1 루트 b로 써줘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그냥 후다닥 빼는 이유는 자 거기 a하고 b가 뭐라고 되죠? 범위가? 38페이지 a하고 b 범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0페이지 거기 위에 펜이 보시면 a하고 b의 범위가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거 제곱근 이거 곱셈 나눗셈 배울 때요 범위 진짜 중요해요. 범위.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절대값 얘기했죠. 절대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위 꼭 신경 써야 돼요. 지금 이거 놓치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솔직히 문제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 발생해요. 혹은 중학교 3학년 때 약간 시험 문제를 얘네들 살짝 이렇게 하면 틀리겠지? 하는 식으로 범위 안 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대놓고 이렇게 풀면 틀려요. 왜냐면 음수인지 양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요거 원래 계산할 때 중간에 이 과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과정 써주세요. 절대값 A 루트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A가 문제에서 여기 채소래? 양수래. 그치?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절대값 A는 그냥 A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한번 대답할 수 있나요? 요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원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교과서에 적어주세요. 지금 31페이지에 노란색으로 딱딱 결과값, 처음 시작과 결과값 써져 있죠?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사이에 중간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을 적어주세요. 루트 A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루트 B. 여기서 이렇게 중간 과정이 필요하죠? 그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조금 꼼꼼하게 하느라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막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을 약간 살짝 건너뛰고 막 이렇게 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어떤 것을 제곱수가 있으면은 바깥으로 빼내거나 다시 말해 반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안에서 바깥으로 빼낼 때는 제곱이 사라지는 거지 반대로 집어넣을 때 루트가 제곱돼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문자로 해서 아리송할 테니까요. 제가 그 밑에 있는 필수 문제 3번을 한번 볼게요. 필수 문제 3번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루트 27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소인수 분해를 보는 거야.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루트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홀수인데요? 안 빠지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에서 얘는 원래 어떤 거냐면 3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3의 제곱을 바깥으로 뺄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 3 루트 3이지만 3 루트 3으로 바로 쓰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2번하고 3번, 그래 3번까지 해보시고 4번은 제가 할게요. 혹시 상현이 어떻게 나왔어요? 2루트.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루트 50입니다. 얘는 계산해보면 소인수분해 했을 때 2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2가 빠질 수 있어요? 아니면 5가 빠질 수 있어요? 지수가 짝수인 것으로만 빠질 수 있지. 그럼 2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루트 2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헌우는 혹시 이렇게 나왔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 기회를 드릴게요. 혹시 3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7분의 루트 3. 오, 굿. 잘했습니다. 왜냐면 루트 49분의 3이라는 게 루트 7의 제곱분의 3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3은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겠냐면은 루트라는 통행세를 걷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쟤는 성문이야. 그럼 통행세를 뭘로 내야 돼? 제곱으로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7의 제곱
결국엔 얘는 통행세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7분의 1에 루트 3. 그래서 조금 더 쓰면 7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루트 0.11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소수들이 있을 때는요, 분수로 바꿔줘라. 뭐라고? 그렇지, 분수로 바꿔줘라. 그러면 여기서 100이네요. 100은 제곱수지. 10의 제곱이지. 그치? 물론 소인수분해하면 선생님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데요 라고 하는데 요거 조금만 더 머리를 굴리면 어차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을 뺄 거면 2랑 5가 빠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10의 제곱분의 10을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10의 제곱분의 1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10분의 1이래요. 그리고 11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3-1번이 1번하고 3번 이 두 개만 넣어볼게요. 1번, 3번. 아니다. 1, 2, 3, 4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금 다 해요. 숙제 안 풀어드릴게요.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십시오. 자, 혹시 다 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좋습니다. 3-1번에 1번하고 2번, 이번에는 헌우가 많이 해보겠습니다. 1번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3루트 6 그렇지. 즉 54가 9 곱하기 6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은 더 이상 나올 수 없고 3의 제곱 9가 나올 수 있도록. 2번은요? 4루트 5 그렇지. 4루트 5. 잘하네. 자, 그럼 3번하고 4번 요거 상현이가 한번 읽을게요. 3번이 네. 마이너스 8분의 루트 5. 그렇지. 아우 잘한다. 4번은 4번이 100분의 루트 7. 그렇지. 아우 잘하네요. 아 이거 아까 살짝 아리송한 표정들이었는데 다들 연기하고 있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다음 수를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꼴로 나타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루트 5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여기 이 바깥쪽에 있는 2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루트 4 곱하기 루트 5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우리 아까 배웠던 곱셈에 의해서 루트 20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금 결국에는 그냥 우리 이제 편하게 생각하자고 이 2를 루트 안으로 넣을 때는 2가 제곱돼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예 루트 4 곱하기 5를 한 번에 생각하자. 그렇죠?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2번은요 3 마이너스 3 뒤에요. 그럼 마이너스는 앞에다가 냅두고요. 그냥 3만 집어넣을게요. 3이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3의 제곱이 되니까 9 곱하기 2. 그래서 18. 바로 나오지? 쉽다고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 이번에 5분의 루트 2. 야, 5분의 루트 2. 요거는 어떻게 생각한다? 전체 루트를 씌우고 5분의 1이 이 루트 안쪽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5분의 1을 제곱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25분의 2. 마지막으로 3 루트 2분의 3이니까 3분의 2니까 2분의 3 맞네요. 얘는 어떻게 된다? 3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루트 9 곱하기 2분의 3이 돼서 2분의 27을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밑에는 4-1번 한번 네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다가 모르는 거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말 안 하면 말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낼 거야. 되겠어? 나하고 상현이 빼고 노니까 재밌었어? 응? 아니지. 생각해보니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학원 방학인 거 아십니까? 네. 처음 들어봐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학원 방학이에요. 그래서 또 재밌게 노시고요. 집에 누구래요? 제가 뭐 어차피 여러분들 되게 잘 따라오고 있어서 금요일날 뭐 그렇게 막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숙제를 무리하게 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는 그냥 숙제 하시면서 적당하게 공부하시면서 휴식도 취하시고요. 그때 헌우는 못 들었던 거 영상 꼭 들으세요. 알겠지? 그때 말고는 시간이 진짜 안 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4-1번 아마 대충 잘 푸신 것 같아가지고 정답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루트 48, 2번은 루트 250, 3번은 마이너스 루트 4분의 4, 4번은 루트 5분의 32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잘못 계산했거나 아니면 모르겠다, 그럼 틀렸다 이런 거 있습니까? 4번 틀렸어. 4번 틀렸어요? 좋아요. 4번 한 번만 이야기해보자면은 4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4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16이 돼요. 그치? 4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16이랑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잘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보기 좋아요. 자, 다음처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곱근표. 아이씨. 자, 우리 제곱근표 이제 제곱근표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실 테니까 그 한 분을 위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우리 제곱근표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숫자, 웬만하면은 전반적인 숫자들에 대해서 루트 값을 씌웠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오냐를 계산하는 표예요. 그게 아마 당연히도 봤으니까 언어는 뒤쪽에 페이지 17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즉 수학자들이 이거를 계산했다. 1부터 99.9까지 해당하는 모든 제곱분표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도움을 위해서 어떻게 있는지 복습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루트 2.5를 2.52 그래 루트 2.52라고 했자 루트 2.52를 찾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자 가로축에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에 2.5를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2.5 보이십니까? 174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2.5 2지 그러면은 가로에 2라고 해놓은 숫자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 숫자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나와요? 상현이 몇 나옵니까? 네 1.58. 그렇지 1은 제곱표 끝이에요. 1.5 읽었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이번에는 헌우입니다. 자 루트 67.4예요. 루트 67.4 그럼 아마 174, 175에는 없을 거예요. 그럼 67.4면 몇일까요? 8.21. 그렇지 이렇게 된다. 아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있는 이 제곱표에 대한 값은요. 자 제곱표는 원래 뒤 소수점 뒤가 무한히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다 소수점이 3자리밖에 안 나왔지. 그냥 대략적인 근사값인 거야. 알겠습니까? 물론 선생님 루트 4는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소수점 무한히 나오는 거 아니지 않아요? 걔는 무한히 안 나오죠. 루트 9 같은 거는 3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걔네들은 3.000 이렇게 하면 정리되고 끝났을 거야.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루트 67.4 같은 경우에는 8.210이 아니라 원래 8.210 다음에 숫자가 무한히 남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근사값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제곱표를 읽은 다음에 다시 앞에 넘어갈게요. 38페이지. 자, 38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루트 67.4를요 8.210 대략 근사값이니까 그냥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거인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수가 1부터 99.9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1부터 99.9에 해당하는 다른 숫자 예를 들어 6740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느냐? 아까 우리가 했던 요걸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6740은 61.4에다가 100을 곱한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는 제곱 숫자니까 루트 바깥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10 루트 67.4라는 얘기야. 얘 값이 뭐예요? 8.2명. 그럼 거기다 10만 곱하면은 얘 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82.10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제곱표를 이용해서 방금 전에 곱셈과 함께 엄청나게 큰 숫자는 혹은 여기서 소수점이 앞으로 쭉 간다고 해도 10의 몇 거듭제곱꼴이냐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38페이지의 5번 필수문제 5번을 볼게요. 5번을 보시면 루트 3과 루트 30이 주어졌어요. 한번 루트 3, 루트 30은 읽어봐 줄래요? 루트 3은 몇이에요? 제가 볼게요. 루트 3은 거의 교과서에 1.732라고 나와 있고요. 루트 3은 5.477로 나와 있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교과서에서 구하라는 걸 구하는 건데 일단 1번 루트 300은요. 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루트 3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얘를 풀고 왜 루트 30을 이용해서는 못 푸는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루트 3 곱하기 100인 거지, 그치? 그치? 여기 뭐 빈칸이 나와 있지만 3 곱하기 100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루트 3 곱하기 10의 제곱이고요. 이 10의 제곱을 바깥으로 빼게 되면 10 루트 3으로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빈칸은 10이 되겠죠. 그럼 루트 3은 1.73이니까 1.73에다가 그 다음 빈칸인 10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7.32가 된다. 그럼 여기서 퀴즈. 루트 300이 3 곱하기 100이라는 건 알겠어.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만
얘를 이용해서 왜 안 구하는 거예요? 얘도 30에다 15하면 300이잖아. 왜 쟤를 이용해서는 구하는 걸까? 12 그 제곱하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에 이 제곱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꺼내는 게 핵심인 건데 얘는 지금 12제곱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바깥으로 꺼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함정 문제를 많이 봅니다. 막 여기 이렇게 두 개 주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0 곱하기 10의 4승은 값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좋아할 때는 첫 번째 걸 써야 됩니까? 두 번째 걸 써야 됩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써야지. 왜냐하면은 10의 4승이 그대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10의 4승이 루트 바깥으로 벗어나면 뭐예요? 10의 제곱이 되겠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들어갈 때는 곱하기 2 했잖아. 제곱했잖아. 그치? 나올 때는 나누기 2 하는 거야. 지수. 그래서 이럴 때는 루트 30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얘까지 줘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문제를.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10의 거듭 제곱을 그 중에서도 지수가 짝수인 걸로 생각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왜 그러면 루트 30 곱하기 100으로 하려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2번 한번 쭉 채워보세요. 3번은 제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최종값이 54.77이 나옵니다. 잘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루트 0.03을 해봅시다. 얘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100분의 3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100이 10의 제곱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100분의 3.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 루트 3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중간 단계 한 단계 건너뛰긴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루트 3이 1.73이니까 0.1732로 소수점의 한 자리 앞자리가 땡겨지겠지. 그럼 그 다음 주에 4번 해보십시오. 참 이거 보면 수학자들이 좀 대단한 것 같아. 그치? 됐습니까? 네. 요거 허무 혹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값이 뭐가 나왔어요? 아직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상위 거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약분되는 게 아니라 100이 바깥으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1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는 300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넣을 때는 이 분모에 있는 100만 루트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치? 그게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럼 루트 30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루트 6이 뭐예요? 루트 9, 루트 7이 뭐예요? 이런 거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거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루트 6을 이용한 예를 들어 계산하는 방법, 루트 막 72를 이용한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걸 공부해요. 그래서 막 정확한 무리수의 값을 계산하라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는 영재 교육할 때 나올 겁니다. 영재 교육할 때. 네, 이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밑에 38페이지 5-1번에 2번과 4번, 1번과 4, 이 두 문제가 보실래요? 1번과 4. 38페이지 5-1 1번과 4. 자, 1번 혹시 헌우 어떻게 나왔습니까? 70.77. 좋습니다. 결국엔 루트 50을 이용한 거지? 좋았어요. 4번. 야, 이거 자꾸 내가 뭔가 상현이한테 하면 어려운 문제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 상현이 4번 혹시 어떻게 나왔나요? 0.0236. 그렇지. 기가 막힌다. 잘했습니다. 결국에는 루트 5를 우리 100으로 나눈 거지? 그치? 혹시 헌우도 이렇게 나왔나요? 좋아요.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41페이지만 아마 얘기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자, 41페이지가 아니다. 여기까지 하지 말자. 이거 좀 너무 애매하시다. 41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남은 시간 10분 동안 여러분들은 뭘 하고 되시냐면요. 일단 숙제만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숙제는 개념책은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예요. 그 다음에 유형책은 33부터 36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죠? 네.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10분 동안 제가 한번 과제를 드려보자면은 개념 쪽에 39페이지를 1번하고 3번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보여주세요.